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게 된 천혜란입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화장품을 바르거나 냄새를 맡는 등의 cosmetic behavior, 즉 화장품 관련 행위에 대한 논문 두 편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두 편의 논문 모두 각각 24년 4월과 5월에 퍼블리시된 논문이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화장품 관련 연구와 주제가 유사하여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Frontiers in Psychology에 2024년 5월 게재된 지 2주 된 따끈따끈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의 임팩트 팩터는 3.8입니다. 해당 논문은 Cosmetic Behavior, 즉 미용 행위를 할 때의 생리학적 지표와 주관적 경험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인트로를 살펴보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미용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용 행위의 하나인 화장품을 바르는 행위는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지는 습관이지만 피부와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메이크업의 사회 심리학적 기능 중 하나가 사용자의 외모를 신체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 사용자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평가 및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매력에 대한 화장품의 효과는 특히 직업이나 배우자를 구할 때, 그리고 행사에 참여할 때 등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얼굴 화장을 통해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포함할 수 있는 지각, 인지, 그리고 감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업의 효과는 매력이 증가하는 등 타인의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일 뿐만 아니라 얼굴 화장을 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얻는 심리적 만족감이기도 합니다. 신경생리학적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ERP 컴포넌트에서의 진폭은 화장하지 않은 얼굴보다 화장한 얼굴을 볼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효과는 타인의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자신이 메이크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모의 변화뿐만 아니라 미용 행위의 다른 측면도 소비자의 경험과 관련된 생리적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코르티솔과 EEG, F널스 등의 생리학적 방법을 통해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면 심리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편안한 심리 상태를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여러 화장품을 바를 때의 신경생리학적 반응을 통해 화장품 사용 시 생리학적 활동과 주관적 평가와의 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근거는 미용 행위가 소비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생리적 반응이 미용 행위 중 사용자 경험의 객관적인 척도가 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그러나 미용 행위는 스킨케어, 파운데이션, 아이 메이크업 등 여러 화장품 단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특정 화장품의 정신생리학적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이전 연구 결과가 미용 행위 전반에 일반화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음 문단은 정서적 반응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서적 반응에는 주관적 경험과 생리적 활동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선행 연구에서는 중추 및 자율신경계가 감정의 생성 처리에 관여함을 밝혔으며 EEG를 통해 얻은 중추신경계 활동 특징과 ECG에서 얻은 심박수를 통한 자율신경계 활동을 통해 감정을 예측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화장품을 바르는 동안의 촉각 및 시각적 정보 또한 주관적인 경험의 중요한 측면인데요. 이러한 정보는 화장품의 사용 목적, 그리고 선호도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 경험의 지각적 특성과 미용 행위 중의 생리적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미용 활동과 관련된 생리적 지표로는 EEG와 심박수 변동성, 즉 HRV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많은 선행 연구를 통해 두 지표가 감정과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나머지 문단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용 행위는 세안, 피부 관리, 화장 등의 일련의 단계를 포함하며 이러한 단계에서 감정적, 생리적 변화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화장품은 소비자의 사용 목적, 선호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브랜드도 다양하고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가격대도 다양합니다. 한 선행 연구에서는 화장품 사용으로 얻는 감성적 가치는 브랜드 가격에 관계없이 사용감과 관련이 있으나 명품 브랜드가 더 높은 부가가치를 제공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격대가 다른 화장품을 사용한 여성 피험자의 주관적, 생리적 척도를 기록하여 가격, 미용 단계, 그리고 피험자의 생리적 반응이 주관적인 감정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30명의 건강한 여성 피험자가 실험에 참여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화장품은 스킨케어, 베이스 메이크업, 아이 메이크업, 립 앤 칙 메이크업의 총 4개의 코스메틱 스텝에 대해 저가형과 고가형을 기준으로 3가지 브랜드의 총 40개의 화장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자세한 화장품 정보는 오른쪽의 표에 나타나 있으며 각 화장품 단계마다 색상, 그리고 액상 파우더와 같은 타입, 그리고 미백, 보습과 같은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분포하였습니다. 실험 초기에 피험자는 제품을 손등에 바르며 제품의 색상과 질감을 테스트할 수 있었고 선호하는 색상과 질감을 바탕으로 가격대별, 화장품 단계별로 화장품을 선택하여 각 피험자별로 저가형, 고가형 2세트가 구성되었습니다. 각 세션이 시작될 때 피험자들에게 얼굴 화장을 닦아달라고 요청하였고 화장을 지운 후 120초 동안 자연스러운 얼굴을 보여주고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험자들은 스킨케어, 베이스, 아이, 립, 치크 메이크업 순으로 화장품을 발랐고 두 세션 모두에서 피험자들은 외출 준비를 하는 것처럼 화장품을 바르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각 화장 단계를 완료하는 데 시간 제한은 없었지만 피험자가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한 지 5분 후에 짧은 경고음이 나와 경과 시간을 알려주었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화장 단계를 마친 후 앞 책상에 놓인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120초 동안 화장품을 바르는 것의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습니다. 각 단계가 끝날 때 피험자들은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즉 VAS를 사용하여 자신의 감정과 인식에 대한 질문에 답하도록 하였습니다. 미용 행위에 대해 유발되는 주관적 인식과 감정을 정량화하기 위해 주관적 평가 항목은 화장품 사용감 관련 3개 문항, 인지와 감정 관련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용감 관련 문항은 사용하기 쉽다, 피부에 닿는 느낌이 좋다, 얼굴 전체에 좋은 느낌이 든다로 구성되었고 인지 감정과 관련해서는 cheerful, calm, repressed, confident 등의 형용사로 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설문은 VAS를 통해 진행되었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피험자별, 가격 조건별, 그리고 화장 단계별로 전혀 아님의 0점부터 매우 심함의 100점까지 0.1점 단위로 정량화되었습니다. EEG 신호는 18개 전극 위치에서 기록되었으며 심전도 신호는 바이폴라 몽타주를 사용하여 흉골과 자심실 위에 배치된 전극에서 기록되었습니다. EEG 신호는 50Hz의 노치 필터와 밴드패스 필터, CAR을 적용하였으며 120초로 에폭되어 ICA를 수행하였고 ECG 신호 또한 5개의 120초 에폭으로 분할한 후 RPIC를 디텍션하였습니다. EEG 피처로는 세타 및 알파 밴드 파워가 사용되었으며 ECG 피처로는 아래의 RPIC 기반 다양한 HRB 피처가 사용되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을 통해 통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주관적인 반응이 화장품의 특성과 생리학적 척도에 의해 설명 가능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의 데이터에서 변수를 추출하여 혼합 모델로 그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크게 주관적 척도에 대한 요인 분석, 생리학적 척도에 대한 주성분 분석과 두 분석에 대한 혼합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관적 경험의 변화를 설명하는 잠재 변수를 찾기 위해 주관적 척도값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생리학적 데이터의 경우 각 전극에서 얻은 EEG 신호 파워는 서로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HRB 척도 항목 또한 서로 상관성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특성은 각 변수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게 되므로 데이터 분석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각 생리학적 척도에 대해 각각 주성분 분석, 즉 PCA를 적용하였고 모든 PCA에 대해 아이젠밸류 값이 1을 초과하는 구성요소 수를 기준으로 최종 컴포넌트 수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주관적 변수와 생리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는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을 사용하여 통계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종속 변수는 주관적 척도 값에서 추출한 요인 점수이고 독립 변수는 화장품의 가격, 미용 행위의 단계를 포함하여 PCA를 통해 추출한 세타 파워, 알파 파워, HRB의 성분이 사용되었습니다. 주관적 척도의 각 요인에 대해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하였는데
하나는 화장품과 관련된 변수들을 중심으로 가격, 미용 행동 단계, 가격과 이 미용 행위 단계의 상호작용을 독립변수로 포함하는 모델이었고, 다른 하나는 화장품과 관련된 앞서 설명한 그 변수들의 생리학적 변수까지 포함하여 가격, 미용 행위 단계, 가격과 미용 행위 단계의 상호작용, 그리고 세타 성분 점수, 알파 성분 점수, 그리고 심박 변이도 성분 점수의 상호작용을 연속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주관적 평가에 대한 요인 분석 결과입니다. 요인 분석은 수집된 많은 항목들을 유사한 항목들끼리 묶어 적은 수의 요인으로 축소시키는 분석 방법입니다. 아래의 표는 요인 분석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팩터 1의 경우 누군가를 보거나 자신과가 관련된 질문에서 큰 값을 나타냈고, 팩터 2의 경우에는 사용 경험, 촉각, 그리고 긍정적 감정과 관련된 질문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팩터 3의 경우에는 불안, 불쾌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질문에서 높은 값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팩터 1, 2, 3를 각각 자신감, 쾌락,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생리학적 특징에 대한 PC의 결과입니다. 먼저 세타 밴드 파워의 경우에는 팩터는 총 2개로 팩터 1은 프론탈 그리고 페리아털 영역에서 긍정적인 값을 보였고 팩터 2는 레터럴 센트럴 영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알파 밴드 파워 또한 팩터는 총 2개로 팩터 1은 프론탈 그리고 페리어터 어시피털 영역에서 팩터 2는 레터럴 프론터 센트럴 영역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HRV도 2개의 팩터를 나타냈는데 팩터 1의 경우에는 이 LF, HF의 비율 그리고 CSI를 제외하고 긍정적인 값을 보였고 팩터 2의 경우에는 반반 정도의 비율로 긍정과 부정의 값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척도의 각 요인 점수에 대해 2개의 모델을 별도로 사용하였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화장품과 관련된 미용 단계와 화장품의 가격,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고, 나머지 모델은 화장품과 관련된 미용 단계, 화장품의 가격, 그리고 이 미용 단계와 가격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생리적 데이터와 관련된 세타 밴드 파워, 알파 밴드 파워, 그리고 HRB를 모두 독립변수로 포함하였습니다. 오른쪽 표는 주관적 척도의 세 가지 요인, 즉 자신감의 셀프 컨피던스, 쾌락 인지의 헤도닉 퍼셉션, 부정적 감정의 네거티브 이모션에 대한 통계 모델의 결과를 요약적으로 보여줍니다. 팩터 1과 팩터 3의 경우 이 미용 카테고리와 생리적 척도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팩터 2의 쾌락 지각 모델, 즉 헤도닉 퍼셉션의 검정 결과 미용 카테고리만 포함된 모델보다 미용 카테고리와 생리학적 척도 값을 모두 포함한 모델에서 그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추후 결과는 해당 모델에 대해서만 보여줄 예정입니다. 가격 및 미용 단계와 같은 코스메틱 카테고리의 효과를 자세하게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셀피 컨피던스 모델의 경우 미용 단계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자신감이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피부 관리 및 메이크업 과정이나 완성 과정을 통해 얻은 시각적 정보, 즉 얼굴 외양의 변화를 인지하는 것이 미용 행위 도중 그리고 그 후에 느끼는 자신감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헤도닉 퍼셉션, 즉 쾌락적 인식 모델의 경우 모든 조건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쾌락 인식 점수는 이 베이스라인 이후 증가하여 아이 메이크업에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립 치크 메이크업에서 다시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아이 메이크업 단계에서는 다른 단계에 비해 화장품에 대한 질감감과 그에 따른 감정의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점수에서는 이 저가 제품보다 이 고가 제품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해당 효과는 스킨케어, 아이 메이크업, 그리고 립치크 단계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단계에서는 피험자들이 저렴한 브랜드와 고급 브랜드 제품감의 질감 차이에 민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네거티브 이모션에서는 셀프 컨피던스와 유사하게 단계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멀티플 컴패리전 결과 이 베이스라인 이후 스킨케어와 베이스 메이크업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 다음 이 립치크 메이크업에서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팩터 3가 불안과 졸음을 포함한 부정적인 감정을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결과는 화장을 함에 따라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제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생리학적 척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생리학적 척도를 포함한 모델은 앞선 전체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 팩터 2의 헤도닉 퍼셉션, 즉 쾌락 지각 점수가 종속 변수인 경우에서만 선택되었습니다. 통계 결과 알파 밴드 파워의 두 가지 컴포넌트와 이 HRB 컴포넌트 2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알파 밴드 파워의 컴포넌트 1과 이 HRB 컴포넌트 2는 각 컴포넌트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쾌락 지각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알파 밴드 파워의 컴포넌트 2는 컴포넌트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쾌락 지각 점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는 왼쪽 그림과 같이 각 컴포넌트의 분포와 관련이 있는데요. 알파의 컴포넌트 1은 페리어트 어시피털의 알파 리듬을, 컴포넌트 2는 뮤 리듬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레스팅 스테이트에 비해 촉각 자극을 받는 도중에 이 뮤 리듬의 활동이 감소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대입하여 컴포넌트 2의 경우에는 촉각적 정보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컴포넌트 1은 감각 운동 피질의 활동이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HRB2의 경우에는 교감신경계 활동과 관련된 특징에서 더 높은 값을 보여주었는데요. 선행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추억을 기억하는 동안 이 LF 및 LFHF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HRB 컴포넌트 2에서는 컴포넌트 점수가 증가함에 따라 쾌락 즉각 점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미용 행위 중 주관적인 사용자 경험의 일부가 화장품의 특성 그리고 생리적 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논문은 스킨 리서치 앤 테크놀로지의 2024년 4월 게재된 최종 논문으로 해당 전의 임팩트 팩터는 2.2입니다. 본 논문은 Q3에 속해 있지만 제목이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고 최신 논문이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만족도와 제품 사용에 따른 감정적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와 인터뷰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대응 과정에서 개인적인 솔직한 감정을 숨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두 또는 서면 의견에 결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감정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 EEG, EOG, ECG 그리고 기타 생리학적 신호와 같은 장비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생리적 신호는 신경활동을 통해 생성되어 인간의 간섭을 덜 받기 때문에 감정평가의 객관성이 어느 정도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EEG 신호 특징을 활용한 감정평가는 비침습적 척도 및 높은 시간적 해상도와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베일런스와 어라우절의 차원 기반 2차원 감정 모델은 뇌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감정평가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일런스는 만족 그리고 불만족 감정의 정도를 나타내는 반면 어라우절은 현재 감정 상태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화장품과 스킨케어는 모두 신체적 측면과 감성적 측면을 포괄하는 이중적인 차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예를 들어 얼굴 피부 관리를 통해 유발된 긍정적인 감정은 생리적 이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EG는 음악, 사진, 아로마를 포함한 일반적인 감정 자극 방법으로 감정 관련 연구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화장품이 유발하는 감정에 대한 연구는 냄새나 촉각과 같은 단일 감정 양식에 중점을 두고 있고 화장품의 외관에 의해 발생하는 감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EG를 활용하여 후각, 시각, 촉각의 서로 다른 감각에 따라 4가지 화장품에 의해 유발된 감정을 비교하고 감정의 그 차원적 밸런스 그리고 어라우절 모델 내에서 발생하는 EEG 결과와 주관적 평가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본 실험에는 22세부터 35세까지 총 31명이 참여하였고 테스트를 위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4개의 크림이 선택되었습니다. 각각의 제품은 냄새, 외관, 그리고 질감의 차이가 있으며 각각의 제품은 아래의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험 과정은 오른쪽 그림의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피험자는 4가지 크림을 무작위 순서로 사용하였고 감각적 경험은 냄새 맡기, 보기, 문지르기, 그리고 잔여 느낌을 포함하며 각 단계는 30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피험자는 스멜, 즉 냄새 맡기와 애프터필 단계에서는 눈을 감고 루킹과 러브아웃, 즉 보기와 문지르기 단계에서는 눈을 뜨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각 단계에 대해 추가 설명을 하자면 냄새를 맡고 그리고 보는 단계에서는 피험자의 코 근처에 크림을 제시하여 냄새를 맡고 그 크림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피험자의 왼쪽 손등에 일정한 양의 크림을 전달하였고 피험자는 제품이 완전히 흡수될 때까지 초당 1회전의 속도로 원을 그리며 제품을 바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피험자들은 제품 사용 후의 느낌을 경험하기 위해 피부를 부드럽게 만져야 했으며 테스트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문지르기 그리고 애프터필 단계에서의 피험자 손 제스처는 표준화되었습니다. 모든 단계가 끝나면 피험자들에게 주관적인 감정 측정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고 설문지는 크게 긍정, 부정을 나타내는 밸런스와 각성 수준을 나타내는 어라우절로 나뉘며 각 9점 척도를 사용하였습니다. EEG 데이터는 이모티브 FOX 장비의 14개의 채널을 통해 측정되었고 전처리를 수행했다고는 하지만 어떤 전처리를 수행하였는지는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처리된 데이터는 주파수 분석을 수행하였는데요. 프론털 어시메트리 티어리와 알파 베타의 특성을 통해 밸런스와 어라우절 지표를 추출하였습니다. 프론털 어시메트리 티어리는 레프트 프론털 영역은 접근 행동 및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는 반면 라이트 프론털 영역은 움츠러드는 행동 및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알파파는 차분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고 베타파는 기민하거나 흥분된 정신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험자의 AF3, AF4, F3, F4 채널에서 알파 및 베타 밴드의 파워를 추출하여 오른쪽의 식과 같이 밸런스와 어라우절 지표를 추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알파 및 베타 밴드에 대한 뇌파 분석 결과입니다. 스멜, 루킹, 러브아웃, 애프터필의 4가지 감각 경험 단계에서 각 피험자의 알파 및 베타 밴드 파워를 추출하였고 각 단계에서 크림에 대한 뇌파 토포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레프트 그리고 라이트 프론털 영역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결과를 표시해 두었는데요. 붉은색 배경은 이 레프트 프론털 영역이 라이트 프론털 영역에 비해 파워가 낮은 것을 의미하고 초록색 배경은 반대로 레프트 영역이 더 큰 에너지 분포를 보여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왼쪽의 알파의 결과를 먼저 보게 되면 냄새를 맡을 때에는 274, 459 크림에서 레프트 프론털 영역의 에너지 분포가 라이트에 비해 낮았으며 358 크림의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를 보였습니다. 크림을 보는 루킹 단계와 이 러브아웃 단계에서는 358 크림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크림에서 레프트 프론털 영역이 더 낮은 에너지 분포를 보였고 애프터필에서는 크림 247 그리고 45의 경우 레프트 프론털이 더 낮은 에너지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오른쪽의 베타밴드 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크림의 감각 자극에 의해 자극된 이 프론털 베타밴드 에너지가 낮게 나타났는데요. 크림 274의 경우에는 이 스멜 그리고 루킹 그리고 애프터필 단계에서 더 높은 프론탈 베타밴드 에너지를 유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프트 프론탈 영역은 파지티브 감정을 관장하며 특히 알파 대역의 활동 감소는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위의 결과를 통해 274, 459, 그리고 746 크림의 경우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358 크림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관적, 객관적 이모션 밸런스에 대한 결과이며 주관적 결과는 설문조사 기반이고 객관적 결과는 EEG 기반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각 크림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 경우 노란색 바탕으로 표기를 하였고 부정적인 결과의 경우 파란색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숫자 옆에 A, B, C의 알파벳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알파벳 사이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을 의미하며 서로 다른 알파벳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먼저 왼쪽의 서브젝티브 결과를 보게 되면 9점 척도의 설문조사 기반의 결과이므로 점수가 낮은 경우 부정적, 5점은 중립, 그 이상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멜 단계에서는 크림 358의 경우 중립적인 감정을 유발하였고 나머지 3개의 크림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Looking, Love Out, After Feel 단계에서는 피험자들은 4가지 제품 모두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인식했으며 스멜 단계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358 크림에 비해 나머지 3가지의 크림의 밸런스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오른쪽의 이의지 기반 객관적 결과에서는 양수의 값은 긍정적, 음수의 값은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서브젝티브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의지 기반 결과에서도 크림 358에 비해 나머지 3개의 크림이 높은 밸런스를 보이는 경향을 보여 주관적 지표와 객관적 지표의 결과가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위의 결과를 통해 피험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크림 247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냄새, 외관, 마찰, 그리고 잔향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서 보다 긍정적인 밸런스를 보였고 이의지 기반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특히 바로 이전의 알파 파워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서브젝티브 척도뿐만 아니라 이의지 기반의 밸런스도 화장품 간의 차이를 잘 관찰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주관적, 객관적 이모셔널 어라우절 결과입니다. 본 결과에서는 앞선 밸런스와 해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어라우절을 보인 경우 노란색으로, 낮은 어라우절을 보인 경우 파란색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왼쪽의 주관적 결과를 먼저 보면 스멜링 단계에서는 크림 746에 비해 나머지 3개의 크림이 높은 어라우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ooking, Love Out 단계에서는 274, 459 크림이 이 358 크림에 비해 높은 어라우절을 보였고 애프터 필 단계에서는 제품 간 서브젝티브 이모션 어라우절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른쪽의 이의지 기반의 객관적인 결과에서는 루킹 단계에서만 크림 274가 크림 358에 비해 높은 어라우절을 보였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크림 간 어라우절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해상 결과를 통해 앞선 밸런스 결과와 동일하게 크림 274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의지 기반 결과에서는 스멜, 러브 아웃, 애프터 필에서는 차이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아마도 이의지만으로 어라우절을 측정하는 것은 화장품을 구별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앞선 논문과 유사하게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을 활용하여 주관적 평가와 이의지 기반 결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는 각각 밸런스와 어라우절 결과를 보여주며 왼쪽의 밸런스의 경우 이의지 기반 밸런스는 서브젝티브 밸런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 추정값이 0.110으로 이의지 기반 밸런스가 높을수록 서브젝티브 밸런스 또한 높게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어라우절의 경우 이의지 기반 어라우절이 서브젝티브 어라우절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앞서 보았던 밸런스 그리고 어라우절 결과와도 일치하는데요. 서브젝티브와 이의지 베이스드의 결과가 유사했던 밸런스는 서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고 서브젝티브에 비해 크림 간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던 어라우절 결과에서는 이 두 척도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이의지가 화장품의 그 스멜, 루킹, 러브아웃, 애프터 필에 의해 유발되는 감정을 평가하는 실용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저널 미팅에서는 화장품을 바르거나 냄새를 맡는 등의 코스메틱 비헤이비어, 즉 화장품 관련 행위에 대한 논문 2편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두 논문을 읽을 때 아쉬웠던 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논문에서는 노이즈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 미용 단계 동안의 데이터가 아닌 단계 직후에 얼굴을 보는 구간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노이즈는 적었겠지만 미용 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히려 애프터 이펙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화장품 제형을 바르는 동안의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니 노이즈나 이 움직임에 대한 영향을 많이 고려했었는데 해당 부분은 좀 아쉬웠고 이 부분은 해당 연구에서도 리미테이션이라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는데요. 전처리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데이터 가공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 또한 제가 첫 번째 논문을 먼저 읽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근에 본 이 감정 그리고 화장품 관련 논문들은 대부분 분류에 초점을 맞추었었는데, 이 주관적, 객관적 척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이펙트 어널리시스와 리니어 믹스드 이펙트 모델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접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저널 미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